언제 죽는 거야? 어머님이 빨리 죽어야 이 집이 우리 거죠. 며느리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잠든 줄 알았던 시어머니 다 듣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까지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던 68세 김순자 씨. 손주밥과 아들, 며느리 밥까지 다 차리고 시간이 남아 잠시 눈을 붙이는데 희미하게 들려오는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 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어야 집이 우리 거죠. 곧 요양원 보내요. 아들의 대답이 순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여보 그냥 치매 증상도 보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하는 척만 해. 안녕하세요. 드라마 켜바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오래된 2층 주택에서 김순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8세의 순자는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솥 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확인하니 오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지어졌습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복도를 지나던 손주 강희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을 기웃거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강희는 순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우리 강이 배고프면 안 되지. 오늘은 뭐가 먹고 싶어? 순자는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희는 할머니의 손길이 좋은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건 뭐든지 좋아요. 할머니, 최고! 순자의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볶음밥을 만들고 계란 프라이를 부쳐 강희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노란 계란 프라이 위에 김을 올리고 볶음밥 옆에는 강희가 좋아하는 단무지까지 예쁘게 담았습니다. 와, 할머니 도시락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강희의 환한 웃음소리가 부엌 전체를 밝혔습니다. 순자는 이 웃음소리 하나면 하루 종일 힘이 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뒤 아들 민수가 정장을 차려입고 내려왔습니다. 대기업 중간 간부인 민수는 언제나 바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차려놓은 아침상을 보고도 시계부터 확인했습니다. 엄마, 아침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회사 일찍 가야 해서. 괜찮다. 괜찮아. 빨리 먹어라. 순자는 아들이 바쁜 걸 이해한다며 웃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아들의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엄마 밥 맛있다 하며 2그릇씩 비우던 그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미영은 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영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을 보면서도 바빠서 못 먹겠다며 커피 한 잔만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영아, 아침은 먹어야지. 온라인 주문이 밀려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미영의 차가운 눈빛이 순자를 스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고마움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해하려 해도 마음은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는 물론이고 강의 학교 준비물까지 순자가 챙겨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를 돌아다니며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골랐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 며느리가 먹는 샐러드 재료, 강희를 위한 과일까지. 자신이 먹고 싶은 건 하나도 사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온몸이 아팠습니다. 관절염으로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쑤셨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탁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만 혼자 분주하게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습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순자가 가져오고 물이 필요하면 순자가 따라줬습니다. 강희만이 할머니, 같이 앉아서 드세요 하며 순자를 챙겼습니다. 그 말에 순자는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다, 우리 강희. 할머니는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게 제일 행복해.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활이 당연해졌을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 모든 게 가족이니까라는 이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집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유독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빨래를 2번 돌리고 강의 학용품을 사러 문구점까지 다녀온 탓이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렸지만 저녁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깐만 쉬어야겠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누우니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자연스럽게 눈이 감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렴풋한 잠 속에서 순자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부부의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 아닌가? 미영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뭘 결정해? 민수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뭘 결정하긴. 당신도 알잖아요. 이 할망구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요? 순자의 잠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할망구?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기엔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치 온몸이 납덩어리가 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집주인이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 건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순자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순자와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 명의부터 정리합시다. 그러면 요양원 보내는 것도 쉬워져요. 요양원? 민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할망구 죽어야 집이 완전히 우리 거죠. 곧 요양원 보내요. 어차피 치매 증상도 보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는 잘하는 척만 하면 되죠.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치매 증상? 자신이 언제 치매 증상을 보였다는 건가요? 며칠 전 손주 이름을 깜빡한 것? 그것도 잠깐이었는데. 아니면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것? 그런 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 아닌가요? 여보,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우리도 살아야죠. 강의 교육비, 우리 노후 준비. 이 집 하나로 다 해결되는데 왜 망설여요? 미영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형식적인 인사, 집안일에 대한 무관심. 모든 게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때가 되면 보낼게. 지금은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급하긴 뭐가 급해요? 벌써 68살인데 더 기다렸다가 정말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는 재산 정리도 복잡해진다고요.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떠지지 않았지만 귀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빨리 정리해요. 집명에 변경하고 요양원 알아보고. 그러면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할머니도 편해지죠. 편해진다고? 순자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이 편해지려고 하는 소리를 할머니가 편해진다고 포장하는 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희는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희야 적응하죠 뭐. 어린애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오히려 할머니 없으면 더 자유롭게 클 거예요. 순자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희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 아이까지 빼앗으려 한다니. 그럼 언제 시작할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체념하는 듯 들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류부터 준비합시다. 할머니한테는 복잡한 법적 절차 피하려고 그런다고 하면 돼요. 어차피 잘 모르시니까.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고요해진 거실에서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을 때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언젠가 따뜻한 가족을 이룰 거라는 믿음. 하지만 지금은 그 희망마저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순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할망구 죽어야 집이 우리 거죠. 그 말이 독처럼 퍼져나가며 순자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밥을 짓는 손길에 힘이 없었고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강희가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강희야. 순자의 대답은 평소보다 담담했습니다. 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순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아. 순자는 고개를 돌려 강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순진한 눈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평소처럼 앉았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영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에서 어제의 차가운 계산을 떠올리니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밥 맛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순자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많이 먹어라, 모자라면 더 가져와라 하며 이것저것 챙겨주던 순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간 후 순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옷장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봉투 몇 개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집계약서 사본,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재산의 증명서들이었습니다. 여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순자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니 집 주소와 함께 순자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순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이제는 독이 되어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가방도 무거웠지만 오늘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2번 환승해서 시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복잡한 대중교통을 68세의 순자가 혼자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가 어디 있을까? 순자는 길을 헤매며 이리저리 물어봤습니다. 1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작은 빌딩 3층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김앤파트너스 법무사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 유언장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법무사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철회를 원하시나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의 배신을 남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시겠습니까? 네. 집을 손주 앞으로 증여하고 싶습니다. 다만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해주세요. 법무사는 순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신탁 형태로 설정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는 더 이상 상의할 게 없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순자의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신탁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손주분이 20세가 되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상관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강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순자를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그 진심만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늦은 오후에 집에 도착한 순자는 서류 사본들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강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 보여요. 순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오늘 중요한 일을 했거든.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순자의 안부를 물었고, 며느리 미영은 순자가 좋아한다며 비싼 한과를 사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어머니, 무릎은 어떠세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민수가 저녁 식탁에서 정성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찬물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별로 안 아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래도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시죠.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동했을 관심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그들의 대화를 떠올리니 이 모든 친절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아들 부부의 친절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순자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찾아서 함께 보자고 했고, 민수는 주말에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미영이 새로 산 실버 목걸이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그 목걸이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니? 그냥 그동안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서요. 미영의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연기를. 그러던 어느 저녁, 드디어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강희가 방으로 올라간 후 민수가 무거운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순자는 서류를 힐끗 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아들 부부에게 이전하는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순자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계약 전에 진명이만 저희로 옮기면 나중에 더 편해져요. 복잡한 상속 절차도 피할 수 있고요. 요양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접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뒤에서 자신을 할망구라고 부르며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절한 가족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일이 바쁘고 강희도 케어해야 하고. 미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럼 나는 짐이라는 얘기니? 순자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을 부분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되거든요. 미영이 서랍에서 순자의 인감도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자는 그 도장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 서랍을 뒤져서 가져온 건지.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톤이 섞였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들고 있던 젓가락이 딱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주워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달려왔을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순자가 도장을 찍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요양원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미영이 재촉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며칠 전의 친절한 행동들도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아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장 안 찍는다.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민수가 다시 설득하려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들었어. 너희가 뒤에서 하는 말 다 들었다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수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망구 죽어야 집이 우리 거라고 했지? 치매 걸렸다고 했고?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해를. 오해?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귀머거리인 줄 알았니?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희가 물을 마시러 내려오다가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큰 눈이 어른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강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강희야 할머니한테 와. 순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재빨리 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희는 위에 가서 공부해. 어른들이 얘기 중이야. 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할머니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할머니 괜찮아요? 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가 위층으로 올라간 후 식탁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순자는 서류 뭉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요양원 보내놓고 집까지 빼앗으려는 게 버리는 게 아니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돼요?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보이면서 무슨 알아서 해요? 치매? 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 증상을? 어제도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셨고 지난주에는 강희 이름도 헷갈리셨잖아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순자는 어이없었습니다. 가스를 깜빡한 것은 단 한 번이었고 강희 이름을 헷갈린 것도 잠깐 졸려서였습니다. 그런 것까지 치매 증상으로 몰아가다니. 그런 건 나이 들면 누구나가 아니에요. 미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병원 가자고 성화를 부린 이유를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참 치밀하게도 생각했구나.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강의 교육비, 저희 노후 준비. 이 집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고집을 부리세요? 미영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죠. 저희가 매월 용돈도 드릴 테고. 민수가 마치 큰 호의라도 베푸는 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빼앗고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그러고는 용돈을 준다고?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이 집은 내 집이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으시면. 미영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위협하는 거니? 순자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차피 어머니도 오래 못 사실 테니까. 미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짝! 하고 미영의 뺨에 순자의 손이 날아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미영은 뺨을 부여잡고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이 할망구가 정말... 할망구? 순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 나는 할망구다. 하지만 이 할망구 없으면 너희는 길거리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에이, 진짜. 미영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면 우리도 각오하고 나오겠어요. 각오?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뭘 각오한다는 거니? 민수가 미영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긴 뭘 진정해요? 이 할망구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데? 미영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강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싸움에 겁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이런 추악한 다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희가 울고 있잖니? 순자가 위층을 바라봤습니다. 강희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강희까지 빼앗으려 한다니. 좋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좋다. 민수와 미영이 의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자신은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나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순자가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민수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야 하나? 미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순자는 문득 며칠 전 법무사 사무소에서 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준비한 게 있다는 것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순자가 서류를 내려놓고 서류 뭉치를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민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 방으로. 순자가 대답도 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방 안에서 문을 단단히 잠그고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민수와 미영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으니까요. 방 안에서 순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법무사 사무소에서 받아온 서류들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유언장 철회서, 손주명의 증여 확정서, 그리고 신탁 설정 확인서까지. 이제야 쓸 때가 왔구나. 순자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민수와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완전히 화났네. 어떻게 할 거야 같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순자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이 집을 지켜왔던 시간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조금씩 변해가던 분위기들. 그리고 손주 강희가 태어나면서 다시 찾아온 행복들. 내가 참았던 건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도, 아들의 무관심도, 집안일을 혼자 떠안는 것도 모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이유들로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순자는 가족이 아니라 재산이었다는 것을. 사랑받는 어머니, 할머니가 아니라 언젠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믿음은 끝났다. 순자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담겼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강희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급히 서류들을 정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희가 빨간 눈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까 어른들의 싸움을 듣고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강희야? 순자의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랑 왜 싸웠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강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이만큼은 정말로 순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할머니는 어디 안 가? 걱정하지 마. 순자가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할머니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희가 불안해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자의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희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할머니는 강희 곁에 있을 거야. 순자가 강희의 두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진짜요? 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야? 할머니가 언제 거짓말했니? 강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순자를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 말 한마디가 순자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집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강희야, 이제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잤니? 네, 할머니. 좋은 꿈 꾸세요. 강희가 뽀뽀를 해주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강희가 간 후 순자는 다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해준 내용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신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강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누구도 이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법무사의 말이 생생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미 법적으로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은 강희 것이었고 그 전까지는 순자가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집주인인지 보여주자. 순자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본 순자의 얼굴에는 새로운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당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순자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 강희가 내려와서 할머니 좋은 아침 하고 인사했을 때 순자는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희. 정말 좋은 아침이구나.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 앉았을 때 순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것을. 어머니, 어젯밤에는 죄송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사과든 변명이든 소용없었습니다. 미영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감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그래,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순자의 대답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자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할머니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토요일 오후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강희는 친구 집에 놀러간 상태였고 아들 부부는 거실에서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해야 돼. 미영의 목소리가 결연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지?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거부하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어차피 치매 진단서도 준비해뒀잖아요.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치매 진단서? 벌써 그런 것까지 준비해뒀다는 말인가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변호사가 확인해줬잖아요. 치매 환자는 재산 처분 능력이 없다고. 순자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정말 모든 걸 계획해뒀군요. 오후 4시쯤 민수와 미영이 다시 식탁으로 순자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공인중개사까지 동행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김공인중개사님이세요. 오늘 계약 정리하시려고. 미영이 소개했습니다. 순자는 낯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시세가 많이 올랐더군요. 현재 시가 15억 정도 됩니다. 증여세 절약하려면 지금이 적기고. 증여세?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아드님께 증여하시면 세금이 좀 나오긴 하지만. 누가 증여한다고 했나?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당황하며 민수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사전에 들은 얘기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다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미영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결정했다고 그랬니? 순자가 반문했습니다. 민수가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제 얘기했잖아요.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요양원?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요양원 간다고 언제 그랬나? 공인중개사가 어색해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가족끼리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다시. 기다리세요.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져올 게 있어요.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서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영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유언장 철회 통지서, 손주 증여 확인서, 그리고 신탁 설정 확인서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이미 재산 처분이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순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제 손주 명의로 증여되었습니다. 신탁으로 설정되어서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민수와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희가 뒤에서 내 욕하고 계산하고 있을 때. 순자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미영이 서류를 급히 뒤져봤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정신상태 감정서였습니다. 정신과에서 정밀검사 받았어요. 치매도 아니고 인지능력도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순자가 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상적인 증여입니다. 이런. 미영이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80 먹은 노망든 나는 죽었어. 근데 너희 줄 돈도 같이 죽었어. 어머니. 민수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너희가 손 못 대도록 20살이 되면 손주한테 증여되도록 젊은 변호사 2명한테 증서와 법적 공증을 준비해뒀어.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저 아이 말고는 아무도 못 건드려. 순자가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색해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올 일이 아니었네요. 실례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나간 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강희는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어른들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와 강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희의 맑은 눈빛에는 할머니 괜찮아요? 라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강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강희의 작은 눈빛이 잘했어. 할머니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강희야, 할머니가 너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 순자가 강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강희는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강희가 순자의 품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순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경론 끝에 결국 집을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민수가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잖니? 나를 짐짝 취급하고 요양원에 보내려던 건 누구였나?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탄로 났고 이제 와서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끝까지 화가 난 표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15억짜리 집을 애한테 넘긴다고요? 말이 돼요? 그게 내 마음이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너희 노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도 내 노후 알아서 하고 있잖니? 순자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희는 부모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가요? 나도 같이 갈래요. 민수가 강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강희야, 아빠 엄마는 잠깐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할머니랑 있어. 싫어요. 같이 가요. 강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욕심과 계산의 도구로 쓰려던 부모보다는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할머니와 사는 게 나을 것이었습니다. 강희야,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랑 재밌게 살자. 순자가 강희를 달랬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가고 나서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식탁에 의자 3개가 비어 있었고 2층 방 하나도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엄마 아빠 아나요? 강희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이 살아보자. 순자가 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일상이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4명분 밥을 짓지 않아도 됐고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강희와 단둘이 지내는 생활이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강희가 방학을 맞아 심심해했습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 할머니가 어릴 때 살던 곳도 구경시켜주고.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강희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손을 잡고 동네를 걷는데 순자는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잔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강희와의 시간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어릴 때 살던 곳이에요? 강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여기서 할아버지 만났고 너희 아빠도 키웠어. 그때는 이 동네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지. 순자가 옛 추억을 들려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관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간식과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 편이에요. 또 올게요. 마이너스 강희 엄마. 순자는 그 쪽지를 보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미영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강희가 쪽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거야. 너를 생각해서. 순자가 설명해줬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편이라고 했어요? 정말요? 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순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현관 앞에는 간식이나 편지가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영만 보냈지만 나중에는 민수도 함께 쓴 편지들이 왔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강희 안부를 묻고 순자께 사과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혼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라. 순자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분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했어요. 그래도 키운 정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집을 나가거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희에게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희야, 아빠가 잘못했어. 할머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라. 아빠, 언제 다시 와요? 강희가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허락하시면 가끔 놀러 올게. 민수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강희를 위해서라면 가끔은 괜찮다. 민수가 떠난 후 순자와 강희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강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죠? 그럼 우리 강희랑 할머니가 함께하는 거지. 순자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의 진심과 기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순자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진짜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강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 조용한 밤, 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 자거라, 우리 강희. 순자가 작게 속삭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